자, 다음은 이제 지난 군수 재선거 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5번째 이제 마지막인데요. 지난 군수 재선거 왜 이렇게 됐는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양로 지난 군수죠. 이양로 지난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유권자들한테 홍삼을 돌렸다가 결국엔 직위를 상실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7일이었고 낙마를 했고 그걸 통해서 재보궐선거가 아닙니다. 이건 재선거. 선거법 위반으로 직위를 상실할 경우 재선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지난 군수는 재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자, 어떤 분들이 나왔는지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군수 재선거는 민주당 전춘성 후보 선호도가 53.1%로 14.9%를 얻은 무소속 이충국 후보를 3배 이상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적극적 투표 의향층에서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어 무소속 김현철 후보 8.6, 무소속 송상모 후보 6.7,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13.2%였습니다. 지난해는 최근 무소속 단일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 무소속 후보 3사람의 선호도를 합해도 전춘성 후보와 20%포인트 이상 격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 선택 기준은 단체장 선거 특성이 잘 반영됐는데 경력이나 인물이 정당이나 정책을 훨씬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군수 재선거의 여론조사 응답률은 39.8%,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적 투표층도 84.5%로 이번 총선 후보 여론조사와 비교해서도 지역민의 관심이 특히 더 높았습니다. 지난해에서 최우선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으로는 지역 내 균형 발전이 21.3%로 가장 높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특화 산업 발굴 육성이 뒤를 이어 낙후된 지역의 발전에 대한 열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결과가 이렇군요.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여기서 질문 또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갑자기 긴급동입니까? 긴급. 물어보세요. 예. 뭐든지 물어보세요. 네, 조주연 씨가 아는 분 아니시죠? 네, 모르겠는데요. 이창익 기자님 지목해서 물으셨네요. 국가혁명 여성분들은 잘 몰라요. 국가혁명 배당금당 궁금합니다. 과연 본 후보 등록할 때 현 국가혁명 배당금당 예비 후보 중 몇 퍼센트 정도가 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보이나요? 지금 이게 이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허경영 옛날에 대선 후보 나왔던 좀 독특하신 분이죠. 맞아요. 공중부양하시고 뭐 맞아요. 이상한 분인데 그분이 교주는 아니고 당 대표시죠. 당 예, 대표신데 국가혁명 배당금 전라북도만 해도 지금 18분이 나오셨어요. 민주당 10명이고 민생당 뭐 7명인데 여기는 18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사실 저도 아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고 모르겠어요. 이게 이번에 연동형 비례제죠. 준연동형 비례제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된 건데 사실은 제가 보기로는 이제 선거 후보 등록일이 며칠 남았죠? 며칠 안 남았죠? 26일, 27일이니까 26일, 3월. 27일. 예. 이면은 일주일 이상 좀 남았네. 일주일 뒤쯤이죠. 제가 보기로는 거의 등록할 분이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근데 여러 또 가지. 중앙당에서 공천 절차를 제가 지난주에 이제 공약 때문에 취재를 예. 했는데 공천 절차를 서류를 받고 있대요. 그래서 한 명 정도로 추격을 할 예정이라고 거기서 나름대로 후보를 한 명씩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사실 조금 저도 불편했던 부분들인데 뭐 국가혁명 배당금당 후보분들 같은 경우 사실 나중에 이 범죄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너무 놀랄 만한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직은 담보를 하지 못하는 이게 소수 정당이더라도 기본적으로 가고자 하는 분명히 방향과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국가혁명 배당금당은 배당금 받자는 거예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뭐라고 할까요? 자본주의를 너무 쉽게 하는 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통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녹색당 무슨 의미를 좀 담아가지고 하는 정당, 그러니까 뭔가 공동의 목표로 해서 가는 부분들이 조금 저스티스한 부분들에서 접근이 돼야 되는데, 사실 뭐 비판 아닌 비판이지만, 저희 여론조사 할 때도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넣어서 했지만, 뭐 본사 서울 KBS 이런 데서는 기타로 생략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보기로는 등록하지 않는다. 예, 한 표. 예, 한 표인데 할 수도 있죠. 그거 뭐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예. 벌써 동의하십니까? 저도 예, 그 생각에 예,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시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네, 전환하시죠. 문제로. 자, 이제 지난 군수 재선거전에서 우리 전춘성, 우리는 아니고요. 그 전춘성 후보님, 더불어민주당 후보님이신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이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예. 사실 이게 모르겠어요. 물론 여론조사는 인기투표죠. 인기투표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기저 민심까지 뭐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2위 후보와 격차가 이거 뭐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좀 무소속 다른 후보들 합쳐도 좀 어느 정도예요? 어느 정도 되나요? 다른 네. 후보들 합쳐서 다 합쳐도 무소속 지금 뭐 다 이렇게 합쳐도 지금 20% 정도 네. 지금 통합론이 차이가 되고 나는 있죠? 거잖아요. 지금. 네, 지금 그러니까 세 후보 모두 어쨌든 단일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좀 결정한다는 입장인데 그걸 합쳐도 이렇게 어렵다는 결과가 나와서 지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후보들이. 여기 지난 군수 선거전을 보면서 저희 뭐 사실은 저희 MBC에서는 이 부분에 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일종의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권력 세습이지 않나 하는 의혹의 눈을 보인 저희도 만든 적이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전춘성 후보께서는 이양로 후보의 비서실장이었고 이양로 후보는 전 전임 임수진 후보의 또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지난 지역에서 권력 세습이라는 부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춘성 후보가 임수진 군수의 마지막 비서실장.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러면은 그렇지 않나요? 임수진 전 군수의 지금 이양로 전 군수나 지금 전충성 후보나 다 비서실장 출신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하고 대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쪽 지역에 대해서 어떤 그런 세습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세습이라고 이건 뭐 의혹 수준으로 지금 뭐 MBC에서도 아마 그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예, 그런 색채도 또한 배제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임수진 전 군수의 예, 마지막 예, 비서실장을 지금 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계속 지금 정치권 내에서 이 얼굴 알리기를 지금 어쨌든 뭐 다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아버지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뭐 권력의 세습 혹은 뭐 지역의 나름대로 이제 권력 패권주의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대목도 있기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번 뭐 이제 재선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등장을 했고 제가 보기에는 이 대목보다는 어쨌든 여기도 지금 예선을 거쳐서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전춘성 후보가 지금 이제 올라오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일단 무소속이라고 하는 세 분과 지금 함께 네 명이 총 이제 벌이게 될 텐데, 실질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민주당 후보 단일 후보 하나와 이제 무소속 세 명을 합쳐도 예, 표 차이가 20% 정도 난다고 한다면 과연 왜 이런 구도가 만들어졌었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예, 제가 보기에. 저희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번 지적을 하는 부분들이 과거의 임실군이 그랬습니다. 초대 민선 단체장부터 해서 4번, 5번인가? 내리 다 쇠고랑을 찼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전국적으로 되게 유명했던 사건이었는데 임실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사례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계속. 근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전임 지금 행정관료 출신들이 그 지역의 행정관료 출신들이 계속 진안군 같은 경우도 맡아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공정한 선거와 좋은 인물과 좋은 정책을 가지고 이걸 가져가서 그 지역 단체니까 그 자체 단체를 잘 만드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결국에는 이 빚을 지게 된다는 거죠. 제 판단에는. 맞습니다. 그죠. 전임과 전임을 하게 하면 이 세습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 그 지역의 어떤 공사나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어떻게 어떤 비용을 대주는 분들도 같이 세습을 하게 되고 그분들이 선거를 좌지우지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을 물론 지금 이 진안군에 대한 문제점이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사실 그럴 개연성도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사전에 이제 보면 의혹으로 바라보는 건데 안 그러겠죠. 뭐 MBC에서 일단 그 대목을 지금 보도를 이미 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아예 뭐 그 보도 내용은 뭐 그렇게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항로 군수가 지금 그 그 형을 다 살고 이제 나오는 그 장소에 그 이 후보 전주성 후보가 이제 가서 여러 사람들과 가서 이렇게 마치 맞이하듯이 나와 있는 장면을 저희가 좀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게 약간 결국 이항로 후보가 뭐 잘해서 마무리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 비리 혐의로 이렇게 낙마한 그 정치인에게 가서 또 이렇게 같이 뭐 맞이하고 이런 모습이 좋지 않아 보이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아, 제가 그래서 참 그 대목을 좀 말씀을 어차피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꼭 지금 이 지난 지금 그 뭐 재선거만 놓고 보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사실 이 재선거를 하게 되는 것은 원래 자치단체장은 공직자잖아요. 실질적으로 공무원일 것 신분이 지금 그런 건데 그 자치단체장의 이 비리 때문에 지금 빈자리를 메꾸려고 하는 지금 그런 시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임실도 지금 아까도 그런 언급을 좀 해주셨고 지금 이 지역도 지금 그런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왜 이번 지난 이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하나만 지금 나왔는지를 지금 좀 이야기를 좀 부가적으로 좀 하려고 했었던 건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작금의 사태를 놓고 민평당에서 이 전북도당에서는 굉장히 지금 사실 비판적인 수위를 과거부터 했었다는 걸 다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자리를 이제 내놓게 돼야지 되는 거고 그래서 누군가를 채워야지 되는 것은 이건 정말로 비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를 바라볼 때 이거 굉장히 큰 문제다 이건. 공천도 하지 말아요. 예, 그래서 민주당한테 강력하게 요구했던 게 이번 재선거에서는 좀 후보를 내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강력하게 했다고 한다면 물론 민주당도 그런 이야기를 좀 잘 숙고하고 좀 겸허하게 좀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지 될 텐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고 실질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던 우리 이 정당에서도 말하자면 이제 민생당이겠죠. 이제 민평당 그때 이야기했을 때는 민평당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으니까요. 그 경우에서도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후보를 좀 준비해서 좀 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근데 그런 역할들은 하지 않고 결국 마지막에 이 무소속들하고만 이렇게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 지적만 했지 그 결과를 갖다가 스스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을 갖다 정치권에서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비난을 위한 비난만을 해서는 우리 정치 발전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되게 되면 지난 군민들에 관한 이 정치적 혐오나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클 겁니다. 지금 이번에 재선거에서 뽑았어도 2년짜리에도 불과한 거 아니겠어요? 다시 또 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죠. 이 관련 내용은 민주당 관계자들이 꼭 좀 귀를 열고 꼭 좀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될 부분 같고요. 이게 뭐 강건도 불구경 하듯이 볼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아프게 그렇습니다. 다시는 좀 문제가 있으면 멋있지 않습니까? 야 우리 거기 공천 안 해. 다음에 내지 뭐 이런 정도는 돼야지 좀 공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스티스한 공당. 민주당 관계자들 반성하십시오. 네, 댓글도 남겨주셨네요. 지난이 제2의 임실이 되지 말길. 아이고 좀 아픈 이야기네요. 그런 이야기들은. 하여튼 뭐 근데 뭐 그런다 그래서 뭐 이 전춘성 후보가 이렇게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경각심을 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은 진안 군수 관련된 영상은 더 없죠. 자, 오늘까지 일단 여기까지 진안 군수 선거전까지 오늘 보고요. 댓글 뭐 더 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오늘?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은 공천 문제로 싸움만 해옴. 각 당이 공천 때문에 분열되는 게 지방선거임. 비판적인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지방선거는 공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일하고 뭐 정당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당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거기서는. 그 얘기가 지금 올라왔어요. 아, 그래요? 네. 도의원과 시의원 굳이 정당이 필요한지 의문이고, 예,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이 다 돼가지만 부작용도 많은 것도 사실이다. 아, 할 얘기 많습니다. 왜 시의원, 도의원들이 국회의원 줄을 서야 됩니까? 뒤에 가서 병풍을 해야 되고, 말이 됩니까, 그게? 내부적으로도 그 공천 받으려고 하는 문제들이 엮여 있긴 하는데, 그렇죠. 그 정치 병폐입니다, 병폐. 바꿔야죠. 바꿀 거는 과감히 좀, 대변혁의 시기에 좀 변화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댓글 주신 분 감사합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는 일단 말씀을 나누고요. 자, 요번 여론조사 결과 그 도내 10개 선거구에 대해서 여론조사 쭉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군수 재선거까지 해서 11개 알아봤는데, 자, 이번에 총평을 한번 서로 나누면서 마지막 좀 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이렇게 쭉 이번에 여론조사 과정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몇 가지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한마디씩 얘기하시면서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한희 기자가 먼저 시작을 하시죠.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은 민주당이 좀 큰 바람이 불고 있다. 예. 도로민주당. 네, 도로민주당. 이게 좀 큰 틀인 것 같네요. 거기에는 이제 정부 여당을 지키려는 마음,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정부 여당에 이제 이어져서 우리 전북 발전이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 이런 그렇죠. 것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아마 그래서 그랬던지 그 특징을 보게 되면 지금 청와대 출신 네. 강세 지역이 있잖아요. 예, 김제, 예, 이원택, 익산의 한병도. 네. 지금 이들이 굉장히 큰 지금 지지를 지금 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또 이 공공기관장들의 강세를 또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현역 의원들은 아니었지만 다 지금 재수에서 이제 올라오거나 몇 수에서 지금 올라오신 분들 아니겠어요? 네. 예, 뭐 이상직, 김성주, 이강래 전 의원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대를 모으고 있었던 이 중진 정말 의원들에 관한 또한 약세가 또 두드러졌잖아요.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 정동영, 조배숙, 유성의원 정말 이름 석자만 놓고 보더라도 한 획들을 그었던 우리 지역의 대표 간판들이었었는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그 정말 세력이 굉장히 많이 이제 약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또 최대 관심 지역도 보면 전체적으로 민주당 바람이 있긴 했지만 그렇죠. 또 관심 지역을 끈 곳이 두 곳 있었죠. 군산하고 남원임실 순창. 두 군데는 초박빙 양상을 보여줬어요.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현역 후보들 간의 강세가 이어졌는데 지금 결과를 전혀 장담할 수 없는 상태라 못하죠. 나중에 저희 MBC도 그쪽 두 군데로는 LTE 출발합니다. 선거 당일날. 맞습니다. 그 관심 갖고 예. 우리 김한가 기자 거기 갈런지 아니면 이거 인터넷 방송을 할지 모르겠는데 관심 갖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깜에 대한 부분들의 얘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후보들이 참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그래요. 10명의 국회의원들을 뽑는데 정말 실력과 도덕성, 정치력 이런 부분들을 당과 상관없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궁금하긴 하죠. 예, 궁금하긴 합니다. 뭐 통상적으로 우리들은 뭐 실질적으로 뭐 전과 기록도 예전에는 뭐 공개가 되고 그렇잖아요. 뭐 도덕성과 관련된 또 문제들도 이야기를 하고 사실 그랬는데 적어도 이번 그 민주당 경선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았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후보들을 속속들을 알아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진정성 있는 그리고 정말 도덕적으로 깨끗한 후보이고 능력 있는 후보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조건조차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아쉬웠던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한 기자도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정리를 하는 멘트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지지를 보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고 또 있죠. 다당구도를 형성하길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번 선거가 참 그 둘 어느에게도 좀 이렇게 손을 들어주기 힘든 그 공천 과정이나 이런 걸 볼 때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결국 저희가 이런 여론조사를 사실 하는 이유도 사실 코로나 전국 이런 거에 다 선거 분위기가 많이 실종된 상황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근데 조금이나마 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선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분위기를 일으켜보고자 또 하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역구에서 정말 표를 행사해서 좋은 후보들 저희도 사실 모르죠.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정치인이 어떤 정치를 하고 저희가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그 집단지성을 모아서 전북에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 이번에 좀 뽑아낼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어디까지나 여론조사일 뿐. 예, 인기 투표니까 1등이 아닌 후보들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맞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힘겨워하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하여튼 정치가 좋은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결국 일꾼은 선거를 통해서 뽑죠. 그렇죠. 똑똑한 국민이 똑똑한 정치인을 만듭니다. 자, 저희는 어제와 오늘 이렇게 이제 우리 시청자님, 구독자님들 만나 뵀는데 저희들이 20일 뒤에 2차 여론조사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후보들의 변화된 지지도까지 모아서 또 심층 분석을 통해서 누가 기대가 당선될지 쪽집게로 탁 찍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때 가서 다시 우리 모여서 수다를 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발전했죠, 예, 그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인사는 반짝반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짝반짝.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